분데스리가와 세리에 A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 분데스리가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지금 16일 이미 시작을 해서 첫 경기를 치른 상태거든요. 맞아요. 후반에 첫 경기를 보고 좀 세 분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짧게 이미 말씀. 두 번째 경기가 됐죠. 그렇죠. 우리 방송이 네, 월요일이니까 그렇네요. 맞아요. 네, 네. 2라운드까지 다 네, 끝나고요. 우리는 첫 경기만 보고 첫 경기 어땠는지 느낌만 살짝 한마디씩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2라운드는 지금 저희가 결과를 모릅니다만 1라운드는 바이른 미넨이 한현님 표현대로 하면 이제 실족했죠. 첫 경기 헤르타 베른에게 무승부를 거두면서 올 시즌은 뭐 예전에 한 4, 5년 전, 3, 4년 전까지만 해도 분데스리가는 뭐 치고받고 할 것 같아도 결국은 바이른 미넨이 우승하는 리그.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왔는데 올 시즌만큼은 바이른 미넨이 우승 못할 수 있는 리그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오, 네. 느낌이 온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가장 강력한 대항마인 도르트문트가 네. 지금 이를 갈고 영입을 했고 바이에른 뮌헨은 무언가 세대 교체라는 어떤 그런 화두가 올 시즌에는 이제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스타트거든요, 사실은. 그 스타트에서 지난 시즌보다는 좋은 승점을 가져가진 못할 것이고 지난 시즌에도 거의 막판에까지 경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르트문트가 우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올 시즌만큼은 벌써 결론이 났어요. 네. 더 강력한 우승 후보가 도르트문트다. 한의아님은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독일 쪽 이제 칼럼 같은 거를 많이 봐도 올 시즌 분데스리가가 재밌을 수 있는 이유, 올 시즌은 싱겁지 않을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해외 전문가들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어떤 전문가는 이제 정말 장 의원님처럼 도르트문트가 오히려 정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 일부는 라이프치히나 라이프치히도 가능성이. 또 정말 극소수는 레버쿠젠까지도 잘하면 레버쿠젠. 뭔가 좀 끼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우승까지는 그건 아니지만 네. 다크호스 정도는 네. 될 수 있을 것 같고 라이프치히까지는 넓게 봐서는 우승 후보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라이프치히 그만큼 힘이 있죠. 나겔스만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제 라이프치히를 이제 이끌게 됐는데 지난 시즌까지 보면 이제 라이프치히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난 시즌 라이프치히가 다른 강호들에 비해서 부족했던 거는 득점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사실은. 지난 시즌 라이프치히가 최소 실점을 할 정도로 그렇죠, 최소 정말 실점. 이미 견고한 수비가 돼 있었는데 그 득점적인 부분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나 도르트문트나 혹은 나겔스만의 전 클럽인 순위가 훨씬 더 떨어지는 호펜하임보다도 적어요, 골이. 예, 라이프치히가. 그런데 호펜하임에서 이제 나겔스만이 보여준 거는 항상 뭐냐면 예상치보다 더 좋은 팀을 만들고 더 화끈한 팀을 만드는 게 나겔스만이 여태까지 해왔던 거임을 미루어 볼 때 라이프치히를 조금 더 화끈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라이프치히가 득점포가 지난 시즌보다 좀 올라간다 그러면 경쟁에 잘하면 끼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네, 굉장히 경쟁 구도가 치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데스리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분데스리가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 그게 그 왜냐하면 얘기하려고 이부 지금 리그만 모셨는데. 충분히.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라운드 때 프라이부르크와 마인츠 경기를 중계를 했어요. 네. 그게 제가 정말 오랜만에 중계한 분데스리가 1부 리그 경기였어요. 지난 시즌에도 분데스리가 1부 경기를 제가 한 경기인가 두 경기인가 그 정도 했어요. 지난 시즌 통틀어서요? 네, 지난 시즌 통틀어서. 그 정도로 지금은 제가 분데스리가 1부와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뭐 홀슈타인 킬이라든가 뭐 보훔이라든가 뭐 이런 팀들이 이정도 더 선수의 골을 좀 익숙하고. 많이 보고 있고. 아니 근데 이부 리그 중계한다는 거는 중요한 해설자란 얘기예요. 그럼요. 그 우리나라 선수들 이재성, 이청용이 스타 선수들 중계하는 거죠. 네. 이부 리그 얘기를 잠깐. 올해 이부 리그 판도는 이제 어떻게 돼요? 2부 리그 판도는 갑자기? 이재성 선수의 홀슈타인 킬은 승격할 가능성이 1이라도 있는 거예요. 모두 쉽지 않다.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또 열심히 하고 좋은 활약을 해주면 뭐 불가능은 언제든지 가능성으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정말 딱 쉬운 얘기 하시네요. 참, 네. 아니 근데 사실 분데스리가 일부 리그를 계속해서 팔로잉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카카오 TV 할 때도 네.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것이다, 우승할 것이다 이렇게 또 굉장히 과감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과감한 발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번 시즌만큼은 우승팀이 바뀌어야 되는 시즌이고 그것이 길게 봤을 때는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며 독일 축구 전체를 통틀어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독일 축구는 걱정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독일 축구는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고 그들이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나서 과연 얼마나
발전을 해왔느냐 이것에 있어서 저는 확실한 의문부호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 네, 그것은 안으로 들여다보면 역시 분데스리가 내에서 좀 자극이 필요한 점과 맞물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계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럽 정상권과는 또 격차가 오히려 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이것이 결코 좋은 현상만은 아니고 또 돌아보면은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그 몇 시즌 전이 유럽 대항전에서도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가 성적이 좋았던 시즌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거가 무엇인가는 결국에는 몇 시즌 전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도르트문트가 이번 시즌만큼은 우승을 해야 되고 지난 시즌에도 마음 한켠으로는 내심 우승팀이 바뀔 수도 있는 기회고 우승팀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고비를 넘어가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도르트문트가 그 고비를 넘겼으면 하는 거고 바이에른 뮌헨 팬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분데스리가 전체를 또 제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도르트문트가 정말 멤버가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그렇죠. 훈멜스 선수 다시 데려온 것도 훈멜스에 대한 도르트문트 팬들의 원한은 이미 1라운드 보고서 봄눈 녹듯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정말 도르트문트에 필요한 뭐 수비뿐만 아니라 정말 롱패스에 의한 정확한 후방 빌드업에 이르기까지 훈멜스 참 잘 데려왔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훈멜스 선수를 또 잘 데려온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도르트문트는 여전히 조금 젊은 이미지의 팀이고 또 젊은 선수들이 요소요소에 좀 많잖아요. 그런데 네. 훈멜스 같은 선수가 뒤에 하나 딱 중심에 버티고 있으면 이게 경험적인 차원에서도 도르트문트에게 크게 저는 양질의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훈멜스 선수 잘 데려왔고 여기에 뭐 니코 슐츠 선수 데려왔죠. 율리안 브란트 선수 데려왔죠. 토르강 아자르 선수 데려왔죠. 이 엄청난 퀄리티 영입을 한 거거든요. 브란트 같은 정도의 퀄리티의 선수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타 리그나 타 빅클럽들에 비하면은 돈을 그렇게 또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도르트문트야말로 올여름에 위너 중에 한 팀이에요. 일단 데려온 선수만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선수들이 옴으로써 도르트문트가 한결 더 이제 더블 스쿼드 구축하기에도 훨씬 또 좋아진 면이 있죠. 예를 들어 슐츠 선수가 오면은 왼쪽 라인에 게레이로 선수도 있는데 이제 또 슐츠 선수가 또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도르트문트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공격진에도 토르강 아자르 같은 선수가 또 파코 알카세르 선수 자리에 또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선수 기용이 가능해졌고 그런 부분들이 올 시즌에는 분명히 도르트문트에게 이제 희망을 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은 강하긴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강력한 스트라이커가 누구예요? 그럼 저는 여전히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라고 얘기할 거예요. 레반도프스키 선수 같은 그런 강력한 스트라이커를 비롯해서 포지션으로 보면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은 퀄리티 멤버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쿠티뉴 선수 데려온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쿠티뉴 선수가 바르셀로나 때와는 달리 여기서는 자신감이 좀 더 올라갈 것이고 최소한 저는 하메스 선수 임대로 데려와서 그래도 알토란처럼 잘 썼잖아요. 이제 그 정도 이상은 쿠티뉴 선수도 충분히 여전히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페리시치 선수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약간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긴 있어요. 에이징 커브 쪽으로 좀 이제 떨어지는 선수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페리시치 선수도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퀄리티 자원은 뭐 충분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에른 뮌헨은 여전히 강하긴 해요. 그런데 너무 예측 가능해지면 안 돼요. 부상으로 좀 쉬는 기간 같은 건 길어도 정말 나왔을 때 예측 불가능하고 창의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줬던 선수들은 뭐니 해도 리베리와 로벤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창의성을 누가 과연 발휘해 줄 것이냐. 퀄리티가 선수단이 전체적으로 높지만 그런 어떤 예측 불가능성이 나오지 않게 되면 상대는 이제 점점 더 바이에른 뮌헨에 대해서 전체적인 스타일은 좀 예측 가능해. 한번 열심히 막아볼까? 이제 그런 식의 경기를 진행을 했을 때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기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과연 리베리와 로벤의 창의성을 이제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선수단의 숫자 자체가 미카엘 퀴장스에다가 쿠티뉴에다가 페리시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들에 비하면은 1군 스쿼드 멤버 자체가 숫자가 좀 적어요. 양적으로.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은 아시다시피 부상을 좀 자주 당하는 선수들이 바이에른 뮌헨에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만약에 몇 명이 부상당했을 때 그 얇은 스쿼드가 그거를 또 유럽 무대와 이 분데스리가를 같이 버텨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아마 우승 후보 1순위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충분히 도르트문트가 잡을 수 있는 시즌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네. 한 의원님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장 의원님은 도르트문트가 될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가능성에 대해서 도르트문트가 될 확률이 저는 조금 높을 것 같다. 네. 그거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지난 시즌에 30점대를 넘어갔어요. 32실점입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하고 승점이 2점 차였는데 로베는 은퇴를 했고 리베리는 피오렌티나로 갔어요. 그거를 이제 코만과 그나브리 체제로 바꿔줘야 되는 체제가 됐고 훈멜스가 이적한 상황을 지금 리카 에르난데스와 파바르 이 두 선수는 측면 수비도 가능하지만 또 센터백도 자원이기도 합니다. 하피냐 선수도 지금 브라질 플라멩고로 왔다 그러죠. 전체적으로는 그런 세대 교체에 있어서는 영입을 했어요. 센터백 측면 수비를 다 볼 수 있는 2명을 데려왔고 이제는 코막 나부리로 세대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 센터백 체제에서도 제롬 보아탱 같은 선수는 이미 또 30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기도 세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세대 교체의 교량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멤버들이 막 들어와서 수비 조직력을 이제 갖춰야 되고요. 거기서도 사실은 측면 풀백과 함께 다시 한번 수비 조직을 다져야 됩니다. 사이드 쪽에 집중된 코망은 좀 드리블을 즐겨하는 스타일이고 그나브리는 팀 플레이도 병행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조금 경기 기복을 줄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측면 위주의 플레이에 쿠티뉴가 프리한 롤을 맡았을 때 중앙에서 공격은 조금 더 다양화되고 창의적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수비 전환 시에 티아고 알칸타라가 중심을 바치고 있는 이 허리 라인은 지난 시즌보다 과연 수비가 더 안정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쪽입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는 한 6대4? 안 될 가능성이 오히려 6이지 않겠냐. 공격력도 그렇죠. 레반도프스키를 사이드에서 살려줘야 돼요. 중앙 공략에서도 살려줘야 되는 유형인데 그것도 역시 전체적으로는 시행착오가 좀 있지 않을까. 전술적으로도 한 의원님이 뭐 단조로운 그러한 패턴을 얘기했지만 뭔가 다양화를 시도하려고 뭐 4-3-3이 됐던 쿠티뉴가 들어가면서 4-2-3-1이 됐던 여러 형태를 테스트해 보겠지만 역시 불안정성은 존재한다. 그래도 영입도 하고 다시 또 살을 좀 갖춰서 으쌰으쌰 또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지만 이제 스타트다. 결국은 다른 시즌의 안정성에 비해서는 조금 기복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요. 도르트문트가 오히려 팀으로 보면은 지금 영입도 잘했지만 영입한 선수들과 이선 자원들 간의 어떤 팀 하모니? 네, 이런 것들이 프리시즌부터 지금 오히려 더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 네. 파코 알카스르 같은 선수의 최전방 기용도 이제는 살아날 기미가 좀 보이고 있고 토르강, 아자르, 브란트 이런 상당히 좋은 이선 자원들이 영입이 됐는데 기존 자원들하고 느낌이 잘 맞는 성향들이에요. 또 괴체 선수가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괴체 같은 선수도 조금 살아주면 도르트문트는 지난 시즌보다는 공격력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훈멜스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수비 라인의 안정성 또 슐츠까지 들어왔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도르트문트가 저는 팀으로서는 완성도가 있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겠냐. 거기에 한 의원님이 얘기했던 나겔스만의 라이프치히는 이거는 복병 중에 진짜 복병이죠. 워낙 수비 조직력이 좋고 전환, 압박 이러한 개념들을 지금 선수들이 이미 잘 파악하고 있어요. 3백, 윙백 체제 여기에 또 이 포스베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프리한 롤을 맡으면서 기존에 있는 베르너 같은 선수는 올 시즌에 이제 완전 전성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폴센 같은 경우도 기본을 해줄 가능성이 높고 조커 같은 자원들도 상당히 바이에른 뮌헨에 비해서는 풍부하죠. 저는 연속성의 측면에서는 도르트문트에 높은 점수 주고 싶고 지난 시즌에서 덧댄 것이 이번 시즌의 도르트문트라면 바이에른 뮌헨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주도적으로 영입을 준비했던 선수들이 어그러지면서 거의 막차 타고 쿠티뉴를 네. 울며 거자 먹기 같은 느낌으로 영입한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정하고 대표적으로는 코바치 감독이 매우 불안해요. 그렇죠. 네, 저는 바이에른 뮌헨에 갔을 때부터 좋은 선택이 아닐 것이다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저는 코바치 감독의 어떤 전술적 역량이라든가 선수들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능수능란하는 것 같진 않아요. 성적이 안 좋았을 때 항상 문제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지난 시즌에도 문제가 났었고 네. 이번 시즌에는 첫 경기 하자마자 지금 불만 뜬 선수들이 몇 선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매우 위험하고 라이프치히도 저는 이번 시즌 약간 과도기가 될 수 있는 게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랑리기 바통을 이어받아서 한 시즌을 잘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나겔스만 감독도 스타일만 봤을 때는 라이프치히가 추구하던 축구와 아주 유사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겔스만 감독 역시도 호펜하임을 지도할 때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큰 클럽이고 야망이 더 높은 클럽이거든요. 그 클럽에 갔을 때 과연 선수들을 나겔스만 감독이 호펜하임 선수들을 다루듯이 다뤘을 때 이 선수들을 적절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호펜하임이 실점이 아주 많은 팀이었어요. 나겔스만 감독이 수비가 흔들릴 때 그런 수비 대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리하게 하지 못했던 경기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을 결국엔 극복을 해서 후반기에 항상 추진력을 얻고
순위를 끌어올리긴 했었는데 라이프치히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상위권에서 지금 1위를 노리고 올라가야 되는 팀인데 한 번 흔들리고 호펜하임 팀처럼 그렇게 흔들흔들 걸었을 때 벌어지는 승점 차이를 과연 만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팀 같은 경우는 뭐 오르반이나 코나테 중심으로 한 3백, 하스텐베르거 또 클로스터만 윙백, 이 기존의 주전 라인 캄프를 중심으로 한 허리 라인이나 티모 베르너를 중심으로 한 공격 라인이나 베스트 라인업은 잘 갖춰져 있고 네. 분명히 저는 티모 베르너의 성향도 잘 활용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할 때 7, 8, 또 10라운드 넘어가는 이 시점에 과연 도르트문트 바이른 미넨 정도의 그러한 운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체력을 또 많이 요하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승점 한 5점, 6점 내외로 위협은 할 수 있겠지만 1, 2위 쟁탈은 결국은 도르트문트 바이른 미넨이 될 것이다. 네. 바이른 미넨은 지금 새로 영입되고 뭐하고 좀 호흡도 좀 맞아가는 베스트 11 단계가 빠른 시간에 돼서 생각보다 잘 되면 여기도 우승은 할 수 있어요. 바이른 미넨 사님님이 얘기했듯이 강팀이에요. 무조건 강팀인데 근데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좀 더 보인다는 거예요. 올 시즌에는 그 어떤 시즌보다도 지금 바이른 미넨은 제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르트문트가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고요. 우승 후보 오늘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얘기를 하면 도르트문트, 바이른 미넨, 대항마루는 라이프치히 정도가 될 있지 것이다.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현지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문제는 박찬하 위원 말씀대로 코바치의 코바치는 맨 매니지먼트가 과연 잘 될 그렇죠. 거냐. 그 문제를 가장 불안시하는 또 평론가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분데스리가 지금 2경기만을 치렀을 뿐이거든요.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될지 아니면 다른 결과가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